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제네시스 박 운영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박원갑 위원님을 모시고 최신 신간, 자,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좀 소개하러 가져왔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테크 책하고 좀 다릅니다. 뭐 재테크 책 많이 보면은 뭐 이제 입지가 어떻고 무슨 뭐 테크닉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제목 그대로 트렌드를 알 수 있고, 저는 약간 사회 심리학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박원갑 위원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신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기획하신 게 무려 5년이라고 들었는데, 원래는 제가 부동산 중독사회라는 책을 네네. 쓰고 싶었어요. 부동산 중독사회. 예. 네. 부동산에 이제 올인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네. 좀 쓰다 보니까요. 네. MZ세대가 네. 집을 이제 많이 사들이었죠.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MZ세대는 부동산에 중독된 세대가 아니에요. 아, 투자 중독된 세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부 다 투자.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투자 유목민이라고 제가 네네네. 표현을 했는데, 돈 되는 거는 다 투자. 돈 내는 거면 다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코인도 할 수 있고, 네. 주식도, 주식은 주식, 당연한 거고. 그렇죠. 뭐 NFT라든지 뭐 네. 오만 거 다 하죠. 네네. 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네. 고수익이 예상되는 쪽에 투자 열풍이 나타나는, 네. 그게 이번에 이제 아파트였던 거죠. 그렇죠. MZ세대가 20, 30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MZ세대도 이게 나이 차이가 너무 커요. 아, 그래서 Z세대는 그러잖아요. 밀레니얼하고 네. 같이 들어가기 싫어요. 같이 들어가는 것이 왜 삼촌뻘하고 우리하고 같이 넣어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Z세대를 반드시 그렇게 세분화 이렇게 딱 하기보다 그냥 뭐 젊은 세대 네네. 혹은 20, 30대 정도로 보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게임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게임의 최고 목표는 뭡니까? 아이템을 얻는 거잖아요. 수익이라고 보면 되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투자를 할 때에 수익률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네. 결과 중심.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할래? 코인을 할래? 아니면 요즘 뭐 아트테크도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이런 종류 중에서 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네. 마치 내가 뭐 배틀그라운드를 할래? 네. 리니지를 할래? 아니면은 로블록스를 하냐? 그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모든 어떤 상품을 네.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네. 비교 우위를 통해서 네. 선택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지능이라고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금융지능이 당군일에 가장 뛰어난 세대예요. 어찌 보면 정말 특별한 세대네요. 그렇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 자본주의 퀴즈라고도 표현하고, 네. 투자 신인류라고도 표현하고, 네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한 세대다. 네. 왜 제가 그 MZ세대의 어떤 공간과 소비 욕망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느냐면은, 그들이 바로 트렌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책을 제가 이제 보니까 재테크 책이라기보다는 인문학 서적이다, 사회 심리학 책 같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사회 그 트렌드하고 네네. 부동산하고 접목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원래 부동산만 봐서는요, 부동산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런 거 외우죠. 뭐 첫 번째도 입지요, 두 번째도 입지요, 세 번째도 입지요 그러잖아요. 아, 네네. 요새는 안 통합니다. 아,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모바일 세상인데 무슨 입지가 네. 통해요. 아, 네네. 모바일 세상.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대로변 코너 상가를 갖고 있으면은 네, 네. 3대가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상당수가 비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돼. 자, 공간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네. 그동안은 오프라인 공간이 100%였잖아요. 네. 지금 모바일이 임받고 쭉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공간 개념을 네. 오프라인 공간과 모바일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어요. 옛날에 네. 그랬잖아요. 출근길보다 퇴근길을 노려야 된다. 왜냐하면 네네. 출근길은 빨리 출근해야 되지만 네. 물건 살 여유가 없잖아요. 네. 퇴근길에 이제 천천히 집으로 오면서 물건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요새는 뭐 다들 새벽 배송하는데 그런 무슨 상권 논리가 통합니까? 음.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변화의 흐름을 보지 않고 네. 그런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에만 함몰돼 있으면은 네. 이게 큰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상가 사가지고 노후 준비한다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예요? 정말 어렵죠. 과거보다. 이제는 네. 그런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서는 네네네. 부동산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직설적인 부동산 재테크 서적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네.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사라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의미죠. 네네. 네. 지금 사려도 안 사요,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네네네. 네. 일종의 그 뭐랄까 항해를 하는 네네. 선장 입장에서 네네네. 등대와 같은 거예요. 굳이 좀 제가 아. 건방진 얘기를 드리면은. 아니 그렇지만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봐서 네. 그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되게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트렌드를 모르고 네. 미시적으로 깊게 빠져들어가면은 네네.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네. 본격적으로 좀 책 이야기를 네, 좀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월세 아파트는 또 다른 이제 꼬마 빌딩이다. 아파트의 성격이 약간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뭐 주식형 주택이라고 그래요. 주식형 주택. 주식은 시세 차익이잖아요. 네네. 아. 배당은 크지 않잖아요. 근데 약간 월세 쪽은 채권형 채권. 주택, 그렇죠, 채권형 그렇죠. 주택처럼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은 오히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대출을 받아서 전세 내는 값을 것보다. 올려주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나. 월세 내는 게 더 싸죠. 네. 그리고 한 번 계약을 하면 또 2년 또 그렇죠. 계속 고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깡통 전세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증금 뭐로 올려줘요? 차라리 네. 월세를 줘버리죠. 네. 그다음에 수요 사이드에서 좀 보면은 네. 대부분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로망이 뭐였냐면은 네. 원룸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다세대, 뭐 원룸 주택. 꼭대기층에 네네. 살면서 네. 이제 아래층에서 이제 네. 월세를 받는 혹은 신도시에서 점포 겸용 주택을 갖는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하나의 노후 모델로 봤는데 이게요 생각보다 월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민낯을 드러내고 네. 이렇게 월세를 받는 게 감정 노동일 수 있어요. 네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비대면이 더 익숙해지니까 네. 이게 월세 이게 안 낸다고 이렇게 소리 이렇게 낸다든지 하기가 좀 굉장히 거북해 하더라고요. 네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런 고액 월세들이 네. 대부분이 좀 돈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능력이 되니까 이제 오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법인하고 계약도 많이 하고요. 아, 네. 또 전문직 이런 분들하고도 계약을 또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인보다 더 부자인 사람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의 고액 네네네. 월세는. 네네네. 그러니까 별로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보면 강남 빌딩이나 강남 아파트나 큰 차이 네. 없어요. 차라리 그냥 돈 숫자만 놓고 보면은 네. 빌딩에서 받는 거라든지 그냥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수익률을 보면 네. 큰 차이는 없는데 물론 네. 이제 장단점은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자산가들이 원하는 1번은 꼬마 빌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그 아파트 네. 월세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한다 이 구조로 보시면 돼요. 기차니즘 시대에 또 다른 머니 파이프라인이 네. 요새 보면 고액 월세다 이렇게 제가 네.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파트가 그렇죠. 월세가 잘 나가느냐? 그렇죠. 이제 그게 핵심이죠. 첫 월세 번째. 거래량. 첫 번째 월세 첫 번째 거래량. 월세 거래량.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월세 거래량입니다. 네네. 월세가 안 나가면 의미 없어요. 네네.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 잘 나가는 주택은 필요 없어요. 네. 월세가 잘 나가는 주택. 빈도가 높아야 돼. 거래 빈도가. 네네네. 그냥 나중에 내가 공실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당연히 네. 같은 금액이라도 네. 월세가 더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면 네네.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지금 금방 검색하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월세 수익률이 네. 같은 금액인데도 네. 좀 높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만큼 수요도가 선호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거래 빈도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꼼꼼히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네.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아파트를 원하면은 네. 한 10개 정도 10개 올려놓고 정도. 조사를 해보십시오. 네. 수익률하고 거래 빈도하고를 네. 보셔서 하셔야 되는데 네. 대체적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월세가 네. 잘 나가는 아파트가. 대단지, 그다음에 새 아파트, 역세권 요 세 네. 가지인데 의외로 있잖아요. 학군이 네. 좋은 데가 월세가 잘 나올 것 같죠.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네. 학부모들이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 돈이면 또 학원 더 보내거나. 안정적으로 월세를 뭐 이렇게 놓을 수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군 선호 지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다른 인근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네네. 오히려 역세권이나 업무지구 쪽에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월세가 잘 나오는 거는 역시 네. 바다 조망권이나 네. 강 조망권이 있는 곳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월세 시대니까 네. 조금은 월세가 잘 나오는 아파트가 네. 결국은 좋은 아파트고 네. 결국은 바로 아파트의 등급을 가른다. 제가 네. 그런 말 했잖아요. 월세가 네. 아파트의 아파트 등급을 등급을 가른다. 가른다.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전세대라는 생각보다 없고 월세가 이제 더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역발상으로 월세가 잘 나온 아파트를 빨리 잡아버리자. 그건 좋은 방식이라고 봐요. 근데 네네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서울에서 네. 특히 뭐 강남하고 마용성까지는 네. 저는 두 채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예, 세부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세금 때문에 세금 뭐 전문가시니까. 아니 뭐. 예. 다만 지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저는 뭐 두 채 가져가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법을 바꿔야 되죠. 지금 네. 1인당 공시가격 지금 9억으로 네, 올린다고 네, 네.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지방에 뭐 공시가격 9억이면 시세로 한 15억 가까이 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두 개마도 뭐 30억의 자산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채는 월세 놓고 한 네. 채는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를 바라보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가 월세가 나오는 말하자면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또 다른 현금으로. 금융상품이라는 거예요. 아. 부동산은 지금은 이제 앞으로 크게 오르기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또 다른 금융상품이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저게 월세가 얼마 나올까라는 식으로 아. 생각을 자꾸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그냥 거예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네, 저게 월세가 얼마 나올까라는 그게 수익 가능법이에요. 네네네. 우리 빌딩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안 네네네. 보잖아요. 맞아요. 이제 아파트도 그렇게 볼 때가 됐다는 거죠. 저는 아파트 외에는 거주 공간에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책 그 곳곳에 그런 네. 뉘앙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2005년, 6년 때부터 네. 전원주택 시대가 올 거다. 이제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네. 웰빙 사회가 오고 네.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예. 생활을 선호할 거다. 그래서 전원주택이 뜰 거다. 테라스하우스가 뜰 거다. 네. 타운하우스가 뜰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음. 그때부터. 음, 저는 아파트 외에는 대안이 없다. 아파트 공화국은 더 간다. 저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던데 네. 고층 아파트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 이유가 뭐죠? 옥션 아파트? 그 일본식으로 네. 바라보는 거죠.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네네. 그거는 저는 도심의 고층 아파트가 네. 진짜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네. 앞으로 가장 유망한 상품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층 아파트. 요새 젊은이들의 꿈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네네네. 그거는 MZ세대의 욕망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 책에 그걸 많이 써놨잖아요. 네네네. 왜 이 MZ세대들이 네. 부동산과 아파트를 동일시하는 세대인가. 네네. 뭐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아파트 자랐기 때문에 경험치가 결국은 소비 패턴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아파트 부동산 이야기보다도 다른 이야기가 정말 네. 흥미로우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마음을 다치지 않는 정신승리법. 그 집이 없으신 분들 혹은 이제 파신 매도자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수자분한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을 다 다뤄주셨어요. 카테고리로 보면 두 가지 정도인데 네네. 계약 전에는 흠집 잡기 네네네. 아시겠죠? 네, 가격 깎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사고 나면은 장점 발견하기. 그렇죠. 네. 어떡할 거야?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택 후 지지 편향. 선택 후 지지 편향. 선택을 했으면 지지하라. 네네네. 가령 내가 네. 집을 샀어요. 네. 근데 역에서 한 12분이나 걸려. 네. 출퇴근을 하려니까 짜증이 나. 그래도 뭐 분명히 역에서 좀 멀다는 것은 네. 그 주변에 공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역은 좀 멀지만 공원이 있어서. 아니 공원이 요새 보니까 공세권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습세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거 당연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네, 하고 건강에 좋다.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 안 하면은 네. 자기 자신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 뭐 그런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결혼도 네. 선택 후 지지 편향이 좋은 거예요. 결혼을.
네. 한 번 하면은 네. 되물리기 어려워. 네네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네. 우리 남편, 네. 우리 아내의 장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네, 단점보다. 아, 그렇죠. 저도 발견하려고 이왕이면. 노력하고 있는데 네. 자- 이미 발견하셔야죠. 노력이 아니라. 잘은 안 되는데 어쨌든 부동산을 사실 때는 네. 계약하기 전에는 흠집을 잡아요. 네. 사고 나서는 흠집은 묻어두고 네. 장점만 발견하면은 네. 내 자신이 조금 덜 미울 거예요. 네. 그럼 반대로 매도했을 때는 팔고 나서는 네네. 무조건 그 동네를 벗어나는 게 좋아요. 그냥 아예 그냥 벗어난. 네. 안 보면은 네. 열불이 안 나거든요. 저도 2년 전에 하나 팔고 그 동네를 벗어서 벗어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실제로 네.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아. 이분이 강남 아파트를 팔고 나니까 네. 2년 사이에 네. 정확하게 8억이 올랐어요. 아, 8억이나. 8억이면 큰 돈입니다. 엄청 큰 돈이죠. 어떡할게요? 자기 자신 미워가지고 네. 이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네. 어떡할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네. 강남 쪽으로 오지 마시고 네, 네, 네. 저쪽으로 강변도로 타고 네, 네, 네. 가시라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안 쉽지 되지만. 않습니다. 그거는 결정적인 네. 순간에 네.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네. 잘 안 돼요. 굉장히 네.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네. 사실상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네. 좀 이게 누그러뜨린다 그러나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시세를 안 보는 게 좋고 네. 모르는 게 약이에요. 네. 오히려. 그래서 이 부동산 앱 이렇게 해가지고 시세 보지 네. 마시고 그 하필 또 혹시 그 앞에 지나가더라도 네. 중개업소 보면 밖에 시세 붙여놨잖아요. 네. 네. 눈 감고 딱 이렇게 지나시고 안 보면은 그나마 네. 괜찮습니다. 좀 덜한다. 네. 네. 자식 키워 보셨죠? 네,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안 보면요 좀 네. 괜찮습니다. 아, 보니까 이게 열불 나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 보면은 네. 팔식이라고 해서 팔식. 팔식. 인식 작용 중에서 네. 8가지. 네. 그 가장 앞에 있는 게 바로 안식입니다. 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면은 좀 마음이 덜 이렇게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장난삼아 혹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제 말씀의 핵심은 네. 자기 자신을 자꾸 과거의 가오를 떠올리게 할 그런 거 있잖아. 네. 매개체 있잖아요. 네, 네, 네. 시세를 좀 멀리 하시라고 일부러 가서 그 옆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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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뭔지 근본적인 알것 대책은 같아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만 그나마 네. 자기를 자꾸 들쑤시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만약에 내가 집을 못 샀어. 네. 그럼 일단은 심포도 전략을 쓰는 거예요. 심포도 전략. 예. 네. 아, 혹시 그 이소부에 네, 나왔던 그렇죠. 그 심포도입니까? 아이고 저 알고 보니까 네, 네. 아이고 저게 너무 지저분해. 뭐 층간 소음도 심하고. 보니까 네. 가격은 비도 올랐지만 되고.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라고 이런 식으로 네. 심포도 전략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우스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팔고 나서 또 올랐으면은 네, 네. 아까 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어차피 팔 거였어. 어차피 팔 거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순간에 팔 수밖에 없었어.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 아들이 출퇴근하려니까 네, 네, 학교 가려니까 너무 멀어. 네. 내가 저건 내 팔자가 아니야, 저 부동산은. 그런 네. 식으로 조금 자기 자신을 네. 위로하고 뭐라고 좀 쓰다듬어야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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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자꾸 파헤치면요. 네. 더 깊은 상처밖에 안 나요. 그래서 진짜 네. 집 잘못 사고 팔아가지고 네. 우울증 걸리고 네. 심지어 있잖아요. 안 좋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요약을 드리면은 사고 나서는 좋은 점만 봐라. 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네. 그렇잖아요. 우리 내가 좋은 살고 점,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학교 네. 잘 다니고 그렇죠, 그렇죠. 뭐 횡단보도 안 건너고 유치원이나 학교 다닐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아침 공기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낫지. 네. 그게 한물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다음에 네. 팔고 나서도 그건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리고 오르면은 내가 어떻게 껍데기까지 다 먹느냐. 그렇죠. 다음 사람도 먹어야지. 그런 식으로 좀 네.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게 네. 저는 나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그거는 뭐 그냥 정신성리법이고 그거는 본질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어떡할 거라.
저는 어떻게 네, 이해를 네. 했냐면 그 정신승리법이 결국에는 이제 내 자신을 좀 사랑해라. 저는 그렇게 책을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내가 당시에 최선을 다한 의사결정이었다. 네, 네. 그 당시에 누구든지 그렇게 했을 거다. 그렇게 스스로 이루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시세 흐름은 네. 나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는 거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네. 다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못 견딥니다. 네, 좀 위로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